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류 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돈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 지내시고, 시원한 거 마시고, 시원한 에어컨도 좀 트시고, 정기가 아끼지 말고, 죽고 나면 뭐 돈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좀 일단은 이제는 벌 때가 아니고 쓸 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려워서 못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끼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제가 그 방송 사고를 좀 내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방송 장치를 리세팅 할 때가 있어요. 새로 세팅할 때는 이 오디오 테스트를 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몇 번씩 그 실수를 하는데, 오늘은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오디오 테스트를 몇 번씩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그 바람에 하루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또 저도 피곤하고 이래서 하루 좀 쉬었었더니, 저는 여러분들 쉬는 동안에 뭐 그 아쿠스 미국 그거 그냥 올린 거니까 그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건 뭐 곧 지울 겁니다. 일단 심심풀이로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고요. 우리하고 전혀 사실 어떻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법 모르면 못 받는다. 이중보상 금지 원칙, 보상과 유족 승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방송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금 7월 27일 날 우리 오승환 전우님, 김형구 전우님, 그리고 어저께는 한영상 전우님 세 분 또 이렇게 입금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세 분은 매월 달달이 고정적으로 입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8명 이번 달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매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 이번 달에는 매월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몇 분 빠져나갔네요. 좀 섭섭하지만 그동안에 대단히 감사했고요. 뭐 언제든지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또 새로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세 분께 또 마지막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말인데요. 주말이고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계획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씨 덥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에어컨 좀 틀어놓으시고 집에서 휴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저께 방송 사고 낸 거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그 제목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제가 전우들 5분, 우리 숨은 인재 5분들의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헷갈려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5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전화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얼굴 맞대고 한번 언젠가 기회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하고, 오늘은 우리가 그 법을 모르면 못 받아요. 그리고 이중보상 금지 원칙인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4대 지주잖아요. 4개. 첫째는 전투수당. 전투수당은 이제 국내 수당과 해외 수당. 근데 국내 수당 받고 해외 수당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일단 먼저 주면 먼저 받아라, 그리고 또 달라 하면 된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 받으면은 두 번째는 못 받아요. 전투수당 하면 이중 배상도 이중 보상도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되고, 제가 그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261만 원을 받고 매월 25만 원 받는 쪽에 보니까 전우들의 84%, 83% 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8억 원 저게 1261만 원이 돈이냐, 8억 원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이 14% 정도, 15% 되는데 16%도 좋고, 아마 이제 지금까지 기다린 게 이제 짜증도 나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날 그 방송한 거 사실은 그게 두 번째 날 방송한 건데 제가 통한 건데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편성을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마지막에 한 거는 그분은 우리 월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월참 일을 본부에서 봐오시던 그런 훌륭한 분이시고 실질적으로 월참의 실무 업무를 거의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결론같이 보냈습니다만은 좀 실망스럽죠. 여러분들 그래 실망해가지고 뭐 댓글도 보니까 뭐 그냥 아주 짜증스럽게 하고 뭐 성질 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무슨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방송하라 그러고 뭐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방송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 방송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래 있는 우리의 실황 우리 실태 우리의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무조건 붕 떠가지고 말이지 무조건 내놔라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월참에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해 오신 분께서 그 전투수당 그 패소했고 고엽제도 다 패소했다는 거를 지금까지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월참에서 다 하고 해왔던 거예요. 월참이 뭐 공급단체 안 한다 그래 공급단체 다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아직까지 이제 월참에 왜 내가 월참하고 지금 우리 전우들 지금까지 그 월참의 회장을 막 그냥 막 끌어내리려고 제가 공격하고 막 약점 잡고 막 이래 했는데 그걸 내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뭐 박수천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해 가지고 뭐 나한테다가 어떻게 상당히 그 막 참 섭섭한 표현을 강하게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박수천 회장님이나 뭐 다른 우리 전우들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동안에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우리 전우들 여러 사람들 지금 재판하고 소송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많아요. 한 뭐 20-30명 되는데 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뭐 진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소송하고 전우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전우들을 위해서 월참 회장 끌어내리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가 회장하고 싶고 자기가 뭐 지부장이라도 하고 싶고 자기가 지회장이라도 하고 싶고 자기가 대의원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어디 월참 회장이 지금 자기를 안 시켜주니까 자기를 시켜줄 만한 사람으로 이제 자꾸 하고 싶고 이래서 막 소송 걸고 뭐 하고 하는 거 돈 걷어 가지고 말하고 또 돈 걷어 가지고 소송비 중간에 떼먹고 말이죠. 원래 그 변호사비라는 게 그 사무장이 영업할 때 그 영업 회원사는 반 줘요. 반 500 가져오면은 막 250 떼주고 300도 떼줘요. 그렇게 하는 게 영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우들 중에 또 이제 변호사 비용 중간에서 이렇게 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 우리 전우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1%, 우리 전우 중에 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하정 회장이 내가 사실은 뭐 그 양반도 내가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존경할 만한 인물은 못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회장으로 뽑혔어요. 회장을 뽑혔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그 양반이 뭐 형편없다 그래서 나도 형편없는 걸로 처음 뭐 생면 보지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뭐 한 2-3번밖에 안 만났지만은 한두 번인가 뭐 좀 만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무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교양도 있고 예절도 있고 매너도 있고 처음에 나하고는 좀 첫 인상은 나한테 아주 제가 이제 뭐 좋은 말을 안 했으니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랬고 서로가 이제 좀 감정이 풀린 상황에서 만나니까 예의도 바르고 말이에요. 사람 말소리도 좋고 지금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이거 방송 들어보셔 아지만은 목소리도 좋고 제스처도 좋고 어디 가도 말이에요. 우리 국가보훈처 같은 데 가서도 말이죠. 다른 뭐
그 보훈단체장보다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말 우리 전우들 중에 이보다 뭐 더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나. 그리고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겠나. 이왕 회장 됐으면 회장 된 사람을 밀어야지. 이 끌어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이러다 보면 이게 벌써 회장 10년 차인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말이에요. 이게 설립이 돼가지고 2022년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소송만 해왔어. 그럼 또 앞으로도 10년 소송하면 다 줄 거 없어. 그럼 소송 이제 그만하고. 하여튼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뭐 그동안 했던 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건 상관 안 하고 나는 이 사람이 뭐 그만둘 때까지 아니면 뭐 누가 뭐 끌어내릴 때까지라도 하여튼 간에 회장은 현 회장을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지 다른 회장 뽑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늙어 죽는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좀 전환했는데 섭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말이에요. 전화도 많이 섭섭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지만은 우리가 좀 냉정해야 돼. 객관적으로 이것도 개인 사감에 움직이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는 어느 개인의 그 무슨 출세를 위해서나 개인들의 말이야 사정을 봐줄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좀 냉정하게 제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뭐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 냉정해요. 그런 거는 공과 사가 분명하게 처음에는 좀 사적으로 많이 제가 기울였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왜 그러냐. 우리 법물은 못 받아요. 그래서 법을 알려면은 일단 첫째는 중앙에 우리 월참에서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대표성이 없어. 그 대표성이 있는 우리 공법단체의 회장이 나서야 돼. 모든 일을. 그 회장이 나서야 되는데, 뭐, 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송사하니 뭐니, 송사한다는 사람이 지금, 한 대여섯 군데 넘는 것 같아요. 한 여러 군데 있는데, 뭐, 30만원 반 사람, 50만원 반 사람, 100만원 반 사람 말이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돈 다 떼인다고 봐야 돼. 이 전우들. 뭐, 사기가 해당이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돈을 못 받습니다. 영원히. 재판, 송사라는 거는, 저도 못 받고 이겨도 못 받아요. 변호사비라고 해서 나간 돈은. 근데 그 돈이 제대로 말이지 우리 정산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을 걷었다 하면은 그게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인지대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발표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얼마 들어갔는지 얼마 남았는지 얼마 떼먹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믿고 거기에 말 또 모집한다고 또 뭐 무슨 불나방 뛰어들듯이 말이야. 그냥 뭐 불 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야 전우들이. 근데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좀 영업에 많은 방해를 했지. 근데 영업 방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전우들 보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전우들의 선량한 전우들의 그 피해를 내가 많이 예방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했지. 어느 그 사람, 한 사람의 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송한 게 전혀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잘 해먹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전우들이 피해를 안 주고, 해먹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해서 피해가 많이 갈 것이 예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아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뭐, 금방 뭐 8억씩, 20억씩 받아낼 것 같으니까 말이야. 뭐 돈 100만 원이야. 뭐 그냥, 넣고 말이야. 뭐 복권 하나 사료로 하고 말이야. 복권 한 100만 원 사료로 하고 막 사는 거야. 50만 원도 쓰고 막. 펑펑 써. 그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 여유 없는 전우들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참 여유 없는 전우들도 막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겠지.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심정, 저도 저도 처음에, 이거 뭐, 돈 100만 원 넣고 말이야. 하루 뭐 20억 나오면 한번 해볼까? 사람이란 게 말이야. 나도 유혹을 빠지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일하다가 나도 이런데 우리 전우들이 얼마나 피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좀 영업을 방해했는데 많이 섭섭한 모양이더라고.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말이야. 팔이 채로 피가 탁 대가리통을 팍 깨고 말이야. 뭐 별 소리를 다 듣는데 그래서 쟤는 뭐
이해합니다. 그 사람 심정도 이해하고 또 우리 전우들도 심정도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다 가볍게 달갑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법을 알면은 재판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느라고 이제 우리 전우들이 얼마나 재판에 관심이 있나, 송사에 관심이 있나 하기 위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말이야 5만 원 하면 하나, 10만 원 하느냐 한번 했더니 내가 말이야 무슨 송사를 시작했다고 말이야 이거 무슨 냄새를 맡아가지고 할 것 같아 뭐 말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안 해서 저는 그냥 우리 월참에서 지금까지 송사를 안 한 줄 알고 월참에다가 이게 대형 로펌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판 승부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걸 건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저는 여론을 먼저 수집을 해요. 그 여론 수집할 때 우리 전우들이 송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4%가 6%가 나오더라. 그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10만 원 받는다면은 뭐 한 2만 명만 모죠. 월참에서 하면은 내가 하면은 1000명도 100명도 하면 힘들 거예요. 10명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월참에서 하면은 월참에 뭐 조직이 있으니까 뭐 10,000명, 20,000명 순식간에 모으니까 월참에서 한 2만 명만 하면 20억이니까 20억이면 대형 로펌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뭐 누구는 그게 뭐 인직대도 안 되는지 어디 인직대는 또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인직대가 되고 안 되고는 뭐 대형 로펌이란 거는 무료로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 이거는 100% 이기겠다 하면은 인직되고 자기가 다 되고 변호사비도 다 되고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안 되게 하고도 그 대신에 50대 50이다 뭐 아니면 90대 10이다 지가 90 먹고 우리 10 준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약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데 한 10억이나 20억 있으면은 우리가 10대 90 할 거를 갖다는 50대 50이나 70대 30 우리가 60하고 한 40 이렇게 이제 비율을 좀 우리 높이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지르는 거지 무슨 인지대를 계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좀 알고 덤벼야 된다. 뭐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뭐 하면 된다 이러 막 덤벼드는데 그렇게 대형 로펌한테는 못 이겨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몬산토도 그렇잖아요. 몬산토도 우리 전우들이 뭐 그 소송을 걸어봤자 그쪽에서 우리 김현장을 그 몬산토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김현장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개인 변호사가 김현장한테 절대 못 이겨요. 이번에 만약에 전투수당을 이제 민사소송을 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변호사가 뭐 신청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국가에서는 김현장 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현장이 우리 국가 자문 변호사예요 그게. 그럼 국가에서 김현장을 선정해버리면은 죽었다 깨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김현장을 선정하면 이기지. 근데 국가가 김현장을 선정하면 못 이겨요. 법이란 게 말이죠. 변호사에 따라서 뭐 무조건 져요. 이기기 힘들어요. 99% 접니다. 1%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 말이 길었는데 제가 이 월참에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처에 우리의 위치가 어떤가를 먼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나만의 예우 이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번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이게 나의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대상 구분이 돼 있어. 대상 구분이 돼 있는데 대상 구분을 보면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 전상공정 유족, 공상공정 1급 5급, 공상공정 6급 7급, 무공보복수혼자 및 유족,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근데 다른 데 다 유족이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는
유족이 없어. 그 6.25 및 월남 참전자 국가유공자도 유족이 없어. 여기 보훈 대상자 및 유족, 순직 군경 및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거는 뭐 유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저 취업이라든지 뭐 무슨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쭉 우리 대상자가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5.18도 유공자 유족이고 4.19도 유공자 유족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특수임무도 유공자 유족이 있습니다. 근데 고액제 후유증하고 참전 유공자면 유족이 없어. 그 이거는 말이야. 우리 월참이나 우리 전우들이 그동안에 관심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4대 지주 중에 전투수당은 이제 뭐 우리가 일단 별도로 치고, 이제 보훈처에다가 이야기한 그 3대 지주잖아. 3대 지주. 첫째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2배 인상해준다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참전 명예수당, 유족 승계하는 거 하고, 참전 명예수당, 병급 규제 철폐하는 거 하고,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유족 승계는 우리만 안 돼 있어, 이거. 고엽제하고, 월참하고, 6.25하고, 요거만 돼 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병급 규제 철폐 문제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근데 오늘은 유족 관계만 이야기합시다. 근데,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돌아가시고 나면은 돈이 그대로 남아요, 국가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말이야, 예산을 추가로 말이야, 뭐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어. 주던 돈 그대로 주면 되는데, 70%만 주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 100%다 줘도 되는 거요. 왜 70% 주냐고, 유족한테.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을 우리가 잘 보자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자, 이 보면은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원래 무공 수훈자하고 참전 유공자하고 이런 수당은 개인이 죽고 나면은 그만이야. 그런데 여기 무공하고 이게 보국 수훈자 이게 유족 이거는 요게 이제 아마 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아마 유족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 그리고 4.19도 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되지. 근데 4.19 수당도 내가 보니까 31만 5천 원인가? 36만 5천 원이더라고. 4.19가. 4.19가 우리보다 15,000원이 더 많습니다. 4.19 수당이 한번 볼까요? 이 4.19 수당 한번 봅시다. 4.19 유공자 수당. 4.19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부모, 성년인 직계 배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매 순으로 승계됩니다. 승계된다잖아, 이게 보상금 지급이. 근데 이 보상금이 얼마냐? 보상금 공로 지급 대상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인의 보상금 공로수당금 입금해 드립니다. 토요일날 이게 보상금이 얼마냐면은 4.19 혁명 부상자 보상 지급액은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게 보상금은 1급, 2급, 1급, 2급까지 급수가 있다고. 이게 급수가 있다는 건 상위라는 얘기야. 네? 그리고 이제 상위 중에서도 이제 60세 미만이 있고 60세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자, 여기서 보상금, 요것도 3급, 4급, 5급 무위탁, 이렇게 보상금이 있어요. 4.19도 우리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보상금이 나갑니다. 상위는. 예? 상위는 이렇게 나 6급 이하까지 7급도 우리 상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이게 이게 60세 미만, 24세 미만, 이것도 그렇고, 4.19 그 혁명 공로자 수당 월 지급액은, 보세요. 4.19 혁명 보상금을 18년 1월 16일자로 4.19 혁명 공로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월 지급액은 36만 1,000원입니다. 우리가 35만 원인데 여기보다 11,000원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4.19가. 네? 이거는 이제 부상 안 당한 사람들, 안 당한 사람들 수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부상 안 당한 사람들이 35만 원 받잖아요.
그래서 부상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당하면 보상금이 나가고 부상을 안 당하면 그냥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보상금은 유족 승계가 되는데 이 수당은 유족 승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수당을 유족 승계 해달라 그러면은 6.25도 이 36만 1,000원도 유족 승계 해줘야 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나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달라 그래야 돼. 무조건 법을 이런 거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달라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거 한번 보자고. 우리 거 5.18 민주유공장 볼까?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5.18은 없어. 내용이 아예 보니까 아예 싹 없어요. 그냥 말만 해놓고 자 우리 어디 갔어? 6.25 참전 유공자. 여기는 금전적 보상은 없나요? 무십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에?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여기 뭐 통장 바꾸고 생계지원금은 이게 80세 이상 이게 작년 말인가 이거 저기 뭐 5.18도 주고 우리도 주고 뭐 다 준다는 건데 80세 이상 뭐 참전 유공자 뭐 5.18 뭐 4.19 같은 80세 이상이 되면은 이 중에 생계고 곤란한 분에게만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35만 원에서 45만 원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게 10만 원 인상해 준다는 거야. 이게 10만 원 이게 됩니까? 이거 한 100만 원 줘야지 말이야. 한 최소한 50만 원이라도 줘야지. 이런 식이야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참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좀 들어갔는데 전후 여러분들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없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국가보훈처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1년 내내 해도 해요. 할 게 많아.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되는 거지. 저는 방송을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재 이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 대책을 대책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좀 시정을 하자 이런 뜻에서 방송하는 거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거는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무슨 그 뉴스라고 방송도 될 수 있지. 교육방송 같은 건 되는데 저는 그 논설, 평론 이런 쪽의 방송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비교해주고 이렇게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달라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족 승계도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은 달라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4.19도 그렇고 말이에요. 무공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무공도 보면 이 보상금 받는 상위한테만 유족 승계가 되지 명예수당은 유족 승계가 안 돼. 그러면 유족 승계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별도로 법을 특별법에서 이제 법을 하나 유족 승계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 그는 보상금의 유족 승계가 아니라 수당의 유족 승계. 참전 명예수당, 무공 명예수당, 4.19 수당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유족 승계를 해줘야 된다 하는 법을 우리만 만들 게 아니라 4.19 무공 우리 6.25 월참 할 것 없이 다 같이 만들어 달라 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우리만 만들어 달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법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달라 할 수 있느냐, 달라 할 수 없느냐, 달라 하면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저도 그 처음 멋모르고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또 마음 또 괴롭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뜻에서 방송을 올렸습니다. 충성.